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단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 생각을 좀 가미해서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로 들려드릴 테니까 뭐 들어보시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기보단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나의 관점으로 보시고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가져가시고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세미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고 계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도 초점을 맞춘 거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스스로가 소유하고 있는가가 대주제고요. 그다음 소주제는 지금 코로나가 2020년부터 해서 21년, 22년 이렇게 거의 2년째를 지나가고 있는데 2년이 지나면서 많은 환경들이 변화가 있었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남 탓을 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성장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목을 정해봤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출발할 건데요. 이 사진 보시면서 여기 지금 한 100분 좀 이상이 계신 것 같은데 어,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한편으로 보시면 아, 누구를 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죠. 칼을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뭐 단단하게 막 어떻게 찔러버리겠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아,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그림을 보고서도 요리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뒤에 그림을 보고서도 누군가를 살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과 부정적인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미나를 보는 관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건 긍정이 옳다, 부정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보단 다양한 관점으로 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겐 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자타, 자칭, 코리아 넘버원 PT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트레이너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29,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12, 3년 정도 전에는 커미션으로 그 급여로 따지면 뭐 상위 1%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뭐 급여로 뭐 누가 최고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그 직종에서는 나쁘지 않았고 너무 만족했었습니다. 지금 14년 했던 제 일을 삼자의 관점으로 또 돌이켜 보면 약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평범했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테이커였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가난했었고 남 탓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무논리였습니다. 무식하고 늘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정체돼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팀장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거지 이재용으로서의 인정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을 보면 본인에 의한 인정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자리에 의한 인정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이 포토샵이 된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제 사진인데 옛날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약간 후덕해졌죠. 아빠도 되고. 싱글이었고 지금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삼자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라는 걸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지금은 기버가 돼 있고 자유롭게 살고 있고 상식이 통하고 매일 성장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이재용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간에 뭔가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왓앤하우를 궁금해하거든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면 무조건 물어보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뭘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Y가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머리를 완전 비운 상태에서 상상을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재정적,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아니, 이거에 대한 상상을 하신다면 일단 직장을 출근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출근을 내일 안 할 거예요. 아마 나에게 재정적,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럼 출근이라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가치 있고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한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Y를 가지고 시작을 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아, 그럼 난 저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저 금액이 가능하다라는 게 상상이 되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트레이너 생활할 때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에브리데이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작지 않은 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한 달을 열심히 매일을 일해서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한 달에 노동소득이 아닌 그냥 권리소득으로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뛰는데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시를 하나 드려 보면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머리로 생각하거나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9년 동안 사업하면서 만났던 거의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직장인 분들이 세미나를 듣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좋은 플랜 같고 되게 멋진 비즈니스 같고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 좋고 저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여쭤보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 멋지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곳에 제가 원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본인은 이미 원하는 삶을 찾아서 하고 계시니까. 그럼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랑 똑같은 일인데 급여를 2배 딱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눈빛 하나 안 바뀌고 1초 만에 이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저한테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수가 너무 좋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지 바뀐 건 급여가 2배밖에 안 바뀌었는데 바로 옮기다라는 거죠. 즉 급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영상 하나 보실게요. He said he did not believe in the collective wisdom of individual agents. And that's where most people get fooled anymore themselves. That's why these seminars are so important to him. People have the opportunity to go and learn. You should study every day. Study. You should have a mentor. Someone that has already accomplished what they think. 이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예, 휙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정돈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에게 배우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냥 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직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으로 이 텍스트를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묻고 배운다.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눈다.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기회가 있다. 매일 공부해야 된다. 당신이 꿈꾸는 것을 이미 성취한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고 2월 3일 날 고인이 된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위해선 밥 프록터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지 따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옳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있는 내용 대부분이 뉴스킨 사업 안에 시스템과 리더들에게 모든 것들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가 지금 2년 정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였고 요식업, 그다음 다른 어떤 사업체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업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에 대한 환경의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K자 반등이라고 코로나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전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늘 V자 반등이었거든요. 다 같이 힘들어졌다가 다 같이 경제가 살아나면 상승하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성과 지금 어떤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어떤 변화들 때문에 이번에 위기는 K자로 반등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야가 상승하고 어떤 분야가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이런 통일성이 있더라는 거죠. 하락하는 부분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요식업에 있던 어떤 사업을 하던 뉴스킨 사업을 하던 계속 남이나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이렇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근데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그냥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본인의 삶의 어떤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닥쳤을 때 큰일 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 위기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제약을 가져다 주고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의 비즈니스는 훨씬 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많은 요식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탓을 하면서 변화하진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체돼 있던 데는 거의 대부분 K자 반등에서 하락하는 국면으로 갔던 것 같고요. 요식업도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했던 요식업의 그룹은 상승하는 곡선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현금 흐름 사사분면이라는 이 분면을 이해하시게 된다라면 앞으로 살아나가는 삶에 있어서 이 사업이 됐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잖아요. 그 책들을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어떤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결국에 한 장으로 축약을 한다면 이 표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관점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책을 읽고도 진짜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복미팅이라는 걸 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평가나 판단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한국 실전과는 맞지 않다. 뭐 기요사키는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는데 참 저는 진짜 황당하고 너무 아이러니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가 대신에 한번 있는 정보 그대로를 받아들여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분면안에 속하고 E나 S에 속하는 사람들은 95%의 사람이 5%의 돈을 나눠 갖고 B나 I에 속하는 사람들은 5%지만 95%의 돈을 나눠 갖는다. 그럼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E나 S에서는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E나 S에서 B나 I로 이동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E나 S에 존재한다면 B나 I로 이동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E나 S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B나 I에 존재하는 사람의 공통점들을 확인해보고 나의 어떤 공통점은 어디에 속해져 있냐를 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는 안정이라는 걸 최우선 가치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안전해야지, 안전해야지. S는 독립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믿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B는 부의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고요. I는 재정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추구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 안정이라는 부분도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제가 생각하는 안정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는 어디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권이 나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안정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나를 고용해줬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불안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요거 한 가지 한 가지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시간적 관계로 요거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E나 S 사분면의 어떤 공통점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머리가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B나 I는 굉장히 머리가 유연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옳고 그런가,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판단하고 나서 좋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건 버린다는 거죠. 뉴스킨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전이 되고 굉장히 진짜 비전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해드리면 뉴스킨 사업은 플랫폼 비즈니스 플러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모델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스타벅스의 오너인 하워드 슐츠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크죠. 플랫폼도 요즘에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뭐 크지, 좋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어, 플랫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플랫폼이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가 5년간 7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선물하기를 통해서 2만 원짜리 어떤 상품을 B에게 줬습니다. A는 2만 원을 지출했고요. B는 2만 원에 상응하는 상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B가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령을 하지 않았더니 상품은 취소가 되고 2만 원에서 수수료 1,500원 정도를 뗀 18,500원이 B에게 입금됩니다. A는 2만 원을 지불해서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줬기 때문에 A도 괜찮고요. B도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고 없던 18,500원이 생겼으니까 좋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중간에서 사라진 1,500원이 어디로 갔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환불 수수료로 벌어들인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700억입니다. 이게 플랫폼의 힘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끔 아우 카카오 톡이 무료하니까 이모티콘 구매해야지 2,000원.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저희 비즈니스를 한 가지 간단한 모델로 전체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대입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다방이라는 게 있는데 백다방에는 소비자가 존재를 하고 요 플랫폼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대리점 점주들이 있죠. 이 점주들은 스킬이나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백다방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본사 오너에게 모든 것들을 돈 주고 전수 받아서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점주는 이 백다방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지출을 하는 소비자들의 총합에서 지출해야 될 걸 뺀 나머지 금액이 내 급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종원이라는 분은
이런 점주들이 일으키는 총 매출에 대한 로열티 몇 프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누가 옳고 그르고 나쁜 게 아니고 각자가 원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소비자는 그냥 맛있는 시원한 커피를 먹고 싶어서 가는 거고요. 점주들은 시원한 커피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요것들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고요. 체인점 오너는 그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점주들에게 네 가지 노하우와 스킬들을 팔아서 그들이 장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판매하는 일이죠. 그럼 이 세 부분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나쁜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옳고 그른 게 없죠. 그냥 각자가 원하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도 뉴스킨 사업자이기 이전에 그냥 소비자입니다. 근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좀 다르게 어떤 체인점 가맹비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마케팅과 어떤 사업 전달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품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쓰게 되면 대리점 점주의 권한을 가지게 되죠. 가장 큰 차이점 여기서 옵니다. 우리는 소비자이면서 대리점 점주로서 소비자를 구축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소비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처럼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할 때 그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보상 구조나 어떤 우리 사업의 힘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달에 메타라는 아이템의 어떤 본 런칭이 존재합니다. 이 런칭이라는 개념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사업자들에게는 내 비즈니스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부스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타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선행돼서 설명돼야 될 게 있는데요. 세 번째 코어 제품이라는 부분을 좀 가슴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팩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출시할 당시만 해도 항산화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라이팩이 출시가 돼서 항산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제품인 뉴스펜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거의 뭐 유전자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컨트롤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메타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혹시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트를 가시면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밖에 안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면 뭐 마이크로바이옴 샴푸, 뭐 마이크로바이옴 머시기 하는데 전부 다 마케팅이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실질적으로 직접 컨택을 해서 작용을 하는 첫 번째 제품이라는 부분을 머릿속으로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팅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약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2상, 3상을 지나서 이제 곧 이제 시중에 약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은 어떤 한 부분에 요거를 개선하면 요 질환이 치료된다라는 부분을 컨택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타는 전반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거대한 시장이냐라고 보냐면 거대한 기회라고 보냐면요. 제가 물고기를 10마리 잡고 싶어도 여기에서 잡으면 절대 10마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5마리밖에 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거의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항산화 시장이 300조의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은 전문가들이 1000조의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항산화 늙지 않는 건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살짜리 아기가 늙지 않는 거를 걱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10살짜리 친구가 늙지 않는 걸 걱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메타의 가장 큰 장점은 천조가 될 수 있는 건 범용성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짜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활기차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라면 누구나가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섭취를 하고 나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시장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미션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미션을 좀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성공과 제 개인의 성장
그다음 제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냥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열심히 했더니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가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가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성장을 만들어냈으니까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하고 싶다. 그것도 되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고 나니까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이 꿈을 찾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도와서 나처럼 멋지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줘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삶이 이 비즈니스 안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큰 가치로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에게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배우기를 좋아하고 저희를 따르길 좋아하다라는 사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행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1차원적으로 보면 하고 있는 그 주체가 행복해지고 멋진 삶을 사는 주체가 되지만 그 다음 차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성공이라는 건 요행이나 운이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저런 삶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에 대한 부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20대, 30대들이 여러 가지 정신들이 팽배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냥 한탕으로 야 비트코인이 최고지, 뭐 주식이 최고지, 야 부동산 잘 사서 한 방에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삶이라는 건 혹은 비즈니스라는 건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돈이라는 건 버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벌어진 돈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도 다르다는 부분이죠. 돈이라는 부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나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더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제품이라는 게 있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제품이 진짜 좋은가? 저 제품이 나한테 맞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이라는 건 존재를 하는데 이 제품은 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장에서 이미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사랑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업이라는 건 나에게 좋고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얼마나 많이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라는 부분도 세미나를 듣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알아보고 갈게. 사실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38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공인기관들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죠. 지금 현재 이게 한 3, 4개월 된 자료인데요. 뉴스킨을 통해서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사람의 수가 1613 어카운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실이죠. 근데 저희 부부가 지난달에, 아니죠. 12월 달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9년 차에 된 것 같은데요. 되면서 그 달에만 한국에서 3명의 100만 장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카운트가 더 더해져야겠죠. 근데 그건 대한민국의 숫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50개국에서 100만 장자가 계속 탄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카운트는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10년 전에는 5일에 한 명씩 100만 장자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상과 그 다음에 아이템과 시대적 흐름과 뭐 소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3일에 한 명씩 100만 장자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제품, 회사,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로 존재한다는 부분이죠. 그럼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누적치가 지금의 삶을 만들었죠. 그럼 뉴스킨 사업을 만났던 어떤 일을 만났던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삶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어떤 선택의 집약처가 내 삶이니까 지금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5년 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란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한 2시간을 들어도 제가 들을 때는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안타깝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들어서 알려주고 싶지만 알려주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짜 100명이면 100명이 2시간 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을 자기가 생각해봐도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지 모르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던 잠재의식에서 막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미팅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들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뭐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맞니 틀렸네에 대한 부분은 논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일단 태어나면 유아기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백지는 뭐죠? 낙사하기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막 이야기를 하죠. 애들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뭐 운동해라. 뭐 게으르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애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행동을 봅니다. 부모님 또한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하고 행동은 본인의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들로 하죠. 그래서 애들은 부모님 말보단 부모님이 가진 잠재의식을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부모님이 물려받은 95%의 잠재의식을 가지고 비슷한 잠재의식을 가진 친구들과 그 학교에서 어울리게 됩니다. 왜 비슷한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냐?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환경, 지역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잠재의식과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애들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슷한 친구들이 거의 존재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아이러니한 건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친구들 안에서도 더 비슷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어울려, 뭐 노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말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잠재의식으로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비슷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면서 최종 관문인 대학이라는 곳을 진학하는데 거기는 진짜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정말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아놓습니다. 과로 나누죠.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끝판왕인 회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회사 안에는 별로 성장이 없는 비슷한 잠재의식을 가진 집단에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발끈하시면서 화내시더라고요. 직장도 성장을 합니다. 뭐 이렇게. 그럼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죠. 안 합니다라고. 아닙니다라고.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성장이 없다라는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직장에서 어떻게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나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거의 95%에서 100%에 가깝게 세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문제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고의 수준이 비슷한 대상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할 상대는요.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강남에 그래도 한 30평 정도 집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국산 중증형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멋진 생각이십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0인데요. 그러면 혹시 집은 없는데요? 차는 없는데요? 월급은요? 저 250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당신이랑 결혼하겠습니까? 뭐 약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과 나은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바라는데 만나보면 다 끼리끼리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생이랑 유치원생이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부들 미팅을 많이 하는데 남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다 자기 와이프가 이상하고 잘못됐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를 만나보면 멀쩡해요. 그냥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 와이프분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남편 다 이상하대. 그래서 남편을 만나보면 다 멀쩡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기하게도 이렇게 둘이 있으면 누군가가 성장하기를 별로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아지는 거를 대부분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사업에서는 서로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 생각의 주인이 결국 내가 아니었다. 예, 제가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가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난하게 태어난 친구들은 진짜 잠을 안 자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에 태어난 친구들은 정말 게을러도 잠재의식이 부자로 만들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라는 사람은 뉴스킨 사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진짜 절대 3번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가난한 사고의식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 5%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노력을 해왔더니 9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뭐가 할 수 있겠니 없겠니 뭐 옳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요거 한 가지 글자를 보시고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나는 꿈이 있었던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난과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더 거대한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초대해 주신 분과 함께 진지하게 앞으로 살아나갈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사업을 뭐 이제 끝나고 나면 그래 나는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늘 뭐 와렌하우보다 더 중요한 건 Y입니다. 결국에는 Y를 또 찾았다고 해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을 잘 사용한다. 두 번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세 번째, 1과 2를 잘 가르쳐준다. 무한 반복한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번과 2번은 잘 따라하고 3번도 가끔 잘 따라하던데 4번을 잘 못하다는 거죠. 4번은 왜 잘 못하냐면 꿈이나 어떤 Y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미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든 당신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우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아. 예, 그거 옳습니다.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능력도 없지만 이걸 보시면서 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내가 원하는 꿈이 여기 있는 것 같고 나는 그 꿈을 반드시 실현시킬 거야. 무조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뭐 시간이 아직 약간 남은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뭐 사설인데요. 저희 그 아들이 이제 5살이 돼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그 동네에 어린이 유치원이랑 좋은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린이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저희는 별로 알아보진 않았는데 진짜 5만 대 다 알아보던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이 경쟁률도 제일 세고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 뭐 저는 뭐 경쟁률 세면은 뭐 그래도 뭐 가겠지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 15명 5살짜리 15명 뽑는데 5세반 6세반이 있는데 6세반은 신규로 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5세반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니까. 근데 5세반은 신규로 뽑는데 남자 15명 뽑는데 지원자가 한 300명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뽑냐 하면 티켓팅입니다. 티켓팅. 선착순 티켓팅. 자, 어느 날 지원하는 사람이 10시부터 티켓팅해서 10시 땡 한 상태에서 15번까지가 등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랑 저희 와이프는 지금까지 티켓팅을 많이 해왔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고 그냥 당연히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2번 연습해보고 당일날 됐을 때 조금 떨리긴 했지만 그냥 클릭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제가 등록하라고 학원에 갔더니 거기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애들도 그 학원을 다니려면 선생님들도 똑같이 티켓팅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냥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시호 아버지인데요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시호 아버님이래 시호 아버님이래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1등 하신 겁니까? 1번으로 넣은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장님들이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운이죠 라고 했어요. 그냥 운이죠. 왜냐하면 성공의 법칙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제가 또 1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이죠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저희 와이프랑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둘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둘은 각자가 당연히 가는 거지라고 한 번도 생각을 그냥 당연히 가는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하지 차선책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고 나서 딱 와서 저희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걱정 없이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야 다른 데도 지원해야 되고 다른 데도 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을 하려다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안 해주신 게 너무 고맙다라고 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도 알아봐야 되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알아보지 않고 클릭을 통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 와이프가 당연히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성공이라는 건 밥 프록터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죠. 근데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하 사장님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하 사장님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거든요. 제가 믿죠. 근데를 하다가 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 라를 깨닫게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건 한치의 1%의 어떤 의심도 없이 당연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인데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제가 티켓팅을 1번 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처럼 여러분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라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성공한 행복한 삶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가난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끝나고 실제로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